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주말 보내셨나요? 다음은 AV4일컴에 올라온 기사로 새로운 항공기 회사는 어떻게 대중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12월 15일 금요일 날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첨단 항공 이동 분야에서 살고 일하는 우리는 반향실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동네 술집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상점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 EV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어택시라는 용어를 알고 있거나 주석에 적힌 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는 10년 중반까지 일부 주요 도시 상공을 비행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조비의 마케팅 책임자인 올리브 워커 존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뉴욕 상공에서 최초의 데모가 시작되었고 조비가 도시 상공에서 상업 운영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때까지 2년 남짓한 상황에서 1년간의 질주가 거의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새로운 항공기 유형을 개척하는 것은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명확한 스프린트가 아니며 2번 이상 싸워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이제 현실이 인증이 되면서 대중의 신뢰 구축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워커 존슨은 우리는 매일 술집에 있는 친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집중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과 한꺼번에 소통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도 없고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 투명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좌석이 얼마나 편한지, 어떻게 예약하는지, 어디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워커 존슨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상장 OEM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패턴인 조비의 청사진에 따라 첫 번째 요청은 투자자, 잠재적 재원,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증 비행과 음향 테스트를 통해 기술의 현실성이 입증되면서 증거인 조비는 자신이 운영하려는 커뮤니티에 나가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커 존슨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단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커뮤니티 단계에서는 도시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프라를 소유한 사람, 지역 규제기관 또는 캠페인 활동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는 헬리콥터 운항을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Stop the Trap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워커 존슨은 다음에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마케팅을 시작하는 고객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맞을 테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행 중인 여정의 시점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평할 것이다. 약 한 달 전에 조비는 JFK 공항에서 맨하튼 시내까지 동일한 여행을 하는 헬리콥터와 비교했을 때 소음 영향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나사의 도움을 받아 정밀한 마이크 배열을 사용하여 측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조비의 항공기는 순항비행에서 100배 더 작은 음향 공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조용한 비행장에서는 도시의 소리 풍경을 듣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볼로콥터의 올림픽 계획에 대한 반대가 보여주듯이 대중의 우려는 소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콩코드가 시드니를 처음 방문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러 올 수 있도록 도착 날짜와 시간을 미리 발표했었는데 소식통은 당시 시드니 ATC에 있었고 예정된 날짜와 도착 시간에 맞춰 전화기에 불이 들어오고 소음과 혼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콩코드가 시드니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항공기가 싱가포르에서 사소한 오작동을 겪고 24시간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합격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워커 존슨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술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랫동안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자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커뮤니티가 이를 수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대답은 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대화의 기초 준비에 대해 정말로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것이고 합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시장, 대중에 대한 대화를 올바르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회의 견해.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이웃에서 새로운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을 포함시키고 새로운 것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새로운 항공기술, 특히 AAM을 통해 대중을 참여시키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MBA의 CEO인 크리스 로쉐루는 커뮤니티가 참여해야 하며 이 흥미로운 기술을 지원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로쉐루는 프로세스 초기에 정치 및 시민 모두의 지역사회 지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공기가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안전한지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기술의 더 흥미로운 측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중의 수용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흥분보다 우선합니다. 로쉐루는 말합니다. 이를 창출하는 책임은 업계, 정부 및 규제기관의 몫입니다. 드론 사용 초기에 우리가 본 것 중 하나는 연공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 및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화가 이루어지고 연방정부가 공역을 통제하고 정부 기관 간의 안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라고 로쉐루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수준의 정부가 항상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동일한 수준에서 수많은 분쟁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항공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그렇다면 미국 비즈니스 항공협회의 CEO가 비즈니스 제트기 사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운송 모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웃기게도 로셸루가 MBA에 합류하기 전 협회 CEO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았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이러한 운영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항공이 될 것이며 종종 파트 135 규정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규제 기관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MBA가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또한 성장 측면에서 상업용 항공사의 경우 미국 내 약 500개의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지만 파트 135의 경우 그 수가 약 500개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은 우리 MBA에게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거의 기하급수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화에서 선두주자로 남을 계획입니다. 라고 로쉐루는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찾아서 비즈니스 항공에 대한 반대는 해당 부분에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AAM 서비스에 대한 반대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항공여행을 최대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전제로 설립된 회사인 조비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조비의 워커 존슨은 출장객이 우리 고객 기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에 국한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테슬라의 차량 도입과 마찬가지로 티켓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져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접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합리적인 질문이고 최근 파리에서 이 질문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차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를 최대한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라고 워커 존스는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도 조비 파이팅!